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가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한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포스코가 현재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 비율인 수전 비율은 54%, 중국과 일본 경쟁사에 비해 5배나 높습니다. 지난 4년간 전력 비용도 36%나 올라 제철소 영업이익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원가 경쟁력도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효율 발전 설비를 고효율 발전 설비로 바꿔야 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석탄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를 건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배출량을 현재보다 줄여 환경부에 구제 방안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발전소 건립을 위해 포스코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 공사비가 1조 원이 투입되고 매년 약 90억 원의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청정연료 사용 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에 석탄을 사용한 발전소를 짓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권에 피해를 주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어떤 경영 악화, 이용 창출의 도구로 석탄 화력을 이용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에는 앞으로 환경부 승인과 지자체 인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현재로서는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이란 점에서 지역 여론이 사업 추진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정치적 관심사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발전소 건립에 앞서 우선 주민들의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지부진한 포항제철소 인접지역 재정비 사업에 포스코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정비 사업의 현실과 야당의 제안을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물길이 뚫리면서 포항운하 주변의 송도와 해도동의 재정비 사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포항시 등이 나서 1년여간 재정비 시공업체를 물색했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4개 구역에 포함된 4,400가구를 이주시켜야 하는 데다 무엇보다 포스코로 인한 환경 악화가 큰 장애였습니다. 주변에 포스코와 많은 공장들의 공해로 인하여 참 시행업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허대만 지역위원장은 포스코가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려면 교착 상태에 빠진 재정비 촉진 사업에 시공사로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포스코와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화력발전 설비 교체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해소할 수 있고, 허 위원장은 신뢰가 우선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여론으로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건설이 한때 사업성을 검토한 뒤 접은 적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은 낙후 지역 개발론을 내세우는 주민들의 염원과 정치권의 가세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지방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주민 서면 운동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등 각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산업단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소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 뒷감당을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북 23개 시군 단체장 모임인
경북시장 군수협의회는 오늘 회의를 갖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행하라. 또 경북 전체 인구의 40%에 가까운 103만여 명, 전국적으로는 타 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1,000만 명 주민 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지방이 이제 수도권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 발전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주민 설명회도 함께 추진한 뒤 최종 서명서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서명운동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과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사양 노루와 스라소니, 이제는 백과사전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위기종 1급 동물들인데요. 20년 뒤쯤이면 이 친구들이 백두대간을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건하는 국가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수컷 사양노루가 암컷을 유혹할 때 분비되는 페로몬인 사양, 여성들의 고급 향로로 약재로 쓰이는 등 폭발적 인기 탓에 1980년대부턴 국내 사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새끼 호랑이로 불리는 스라소니도 일명 꽃사슴, 아름다운 대륙사슴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20, 30년 뒤쯤이면 이 동물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멸종위기종 동식물 복원을 위한 국립멸종위기종 보건센터가 201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이곳 대천리 255만 제곱미터 77만 평 규모의 부지에 보건센터가 들어섭니다. 국비만 875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존 우리 생물 다양성이 잘 보호가 돼 있고 이곳에다가 멸종위기종을 복원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전체 우리나라가 국가 생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보건센터는 종 복원과 증식을 위한 연구시설은 물론 방사장 등 자연 적응시설, 동물 방역소와 직원 숙소 등으로 크게 4동, 모두 4층 높이의 건물이 올라갑니다. 보건센터의 건립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그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국내 보건 연구가 하나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학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개인들이 멸종위기종을 부분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조금 더 종합적이고 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 멸종위기종 동식물은 246종, 정부는 보건센터가 건립되는 대로 복원이 시급한 사양노루 등 43종에 대해 종 복원과 증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스코는 중국 충칭에 연산 3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합작 사업을 중국 정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중국 충칭 강철 집단은 국제 철강 시장의 시황 변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서해 5도에서 만연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남북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꽃게 조업기를 맞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340척으로 지난해보다 100척 이상 늘었으나 단속은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마련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공동 대응하고 경색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도로 주행 중 시비가 붙자 자신이 몰던 트레일러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3살 하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반쯤 경주시 천북면의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선을 좌우로 변경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고 차량을 세운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죄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등유를 넣고도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68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주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를 해 유가보조금 2,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2,300만 원, 2,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이 지난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해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입니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그동안 토지를 분할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리는 행사 안내입니다. 경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경주는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오늘 하루에 수분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3도, 포항 16도, 경주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포항 25도, 경주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잠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